아주 유명한 사이트죠.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가입을 패들렛에 가서 가입을 먼저 하겠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뭐 있는데 네, 하나 만들고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뭐 도로를 하라네요. 도로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어렵네요. 도로 또 고르면 도로 또 도로 그렇게 많이 알아야죠. 신호등 확인. 네, 이제 가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입. 네, Select Your Membership 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 최근에 바뀐 내용입니다. 예전엔 베이직을 해서 패들렛을 마음껏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3개밖에 못 써요. 그 다음에 10메가밖에 못 쓰는 좀 슬픈 상황이죠. 하지만 한 달에 $8 정도를 내게 되면 Unlimited를 쓸 수 있으니 글쎄요,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조건이긴 하나 일단 우리는 베이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을 가보면 Welcome to Padlet 이라고 해서 메이커 패들렛을 통해서 패들렛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아직 감이 안 잡히시면 여기 example 한번 보실게요. 갤러리에서 example What should the theme of the senior board be?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글을 쓰고 이미지를 남기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온라인상의 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패들렛이 있으니까 이걸 하시던지 이걸 하시던지 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tart with blank라고 해서 텅 빈 모양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일정 연수할 때 이것도 시험 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적합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블랭크가 싫으시면 여기 템플릿이 있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벽이니까요. 또 고르라고 하네요. 이게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자동차를 고르라고 하니 이것도 자동차인가요? 확인. 네. 그러면 Welcome to your beautiful new Padlet 제목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브레인스토밍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드 레스를 읽고 느낀 점 공유하기. 느낀 점을 글, 그림, 동영상으로 표현하세요. 댓글도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배경화면을 맵으로 하시든 선생님께서 적합한 걸 고르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more를 클릭하셔가지고 더 좋은 것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뭔가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포스트 컬러는 Dr. Light와 Dark Light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글 쓸 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를 하시면 되고요. 폰트 스타일도 고르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거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바꾸면 여기가 바뀌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팅을 할 때 요 설정이 중요한데요. attribution이라는 거 글쓴이의 이름을 남길 거냐 말 거냐 수업의 특성에 따라서 남겨야 되면 얘를 체크하시면 이름이 남을 거고요. 아니면 남기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new post position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글을 쓸 때 그것이 처음에 올 건가 나중에 올 건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profanity filter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멘트를 하게 할 것이고 리액션을 하게 할 것이고 이때는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태그에 대해서도
소설, 책, 공유 마음껏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들렛의 주소도 설정할 수 있는데 얘는 일단 그냥 놔두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next. We can save your change play fix errors highlighted below. 어디가 문제가 생겼네요. 어디 문제가 생겼죠? Letters and numbers 올리니까 여기 영어를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 하죠 뭐. next.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private, 뭐 password protected, secret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 접근이 어려우니까 public으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can read, write, moderate, 뭐 administration 안 있는데 write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용 적는 건데 이것도 그대로 설정 그대로 놔두시고 next. 자, 그러면 포스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얘가 뜹니다. 타이틀. 우와 나는 삶이 의미 있다고 느꼈어. 학생들이 느낌을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이 여기에 적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 볼게요. 지루했어.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음표. 난 저자의 말이 어렵던데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여기부터 볼게요. 얘를 같은 경우에는 pick a file from,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비디오나 이런 걸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아까 용량이 얼마 안 됐었죠,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용량이. 그래서 일단 뭐 사진 같은 거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썼던 걸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 수정 표시, 그다음에 링크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 링크 하나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면 www.다음.net 세이브.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 관련된 링크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 더 해보시면 여기는 바로 여기서 구글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네요. 바로 여기 다음 뜬 거 보이시죠? 구글에서 레스 트래블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구글에서 비디오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디오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음껏 온라인상에서 이러저런 자료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스냅샷은 제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 컴퓨터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제 얼굴이 안 나오게 한번 찍어보면,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레이 스타일 마음껏 하시고 이렇게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스마트폰에서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등등등 나오죠. 업로드, 링크, 뭐 필름, 보이스, 드로우 한번 해볼까요? 그림을 그리길 수 있기도 하고. 기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샘플로 보여드리면 제가 수업 중에 하겠지만, 수업 중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글을 읽고 여기 이 샵 버튼이 뭐냐면 이게 패러그래프 넘버거든요. 그러니까 1번 패러그래프, 2번 패러그래프 각각에 대해서 학생들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질문을 하고 교사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해서 수업 중에 서로가 온라인상으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절차가 끝나면 이 패러그래프 1을 이 1문단을 맡은 아이가 여기에
첫 번째 해석을 적은 아이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그래서 저희가 원서 수업을 할 때 내용 정리를 하는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또는 저희가 영재원 수업을 할 때는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잡는 연습을 대해서, 예를 들면 주제가 스모킹이다. 그러면 일단 역할을 나눠서 어떤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스모킹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신들의 논의한 바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올리기도 하는 이런 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립 러닝의 형태로 할 때는 학생들이 6강을 수업하기 전에 각자가 자신이 질문을 미리 올려놓고 선생님은 이거를 답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또는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조별로 발표를 할 때, 각 조가 발표를 할 때 동시에 학생들이 질문을 남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질문을 남기면 발표가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맥락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패들렛 자체의 기능이 참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패들렛을 보면 지금은 아까 월 형태였지만 또 다른 형태의 패들렛을 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캔버스 형태도 참 좋아하는데요. 자꾸 뭘 입력하라 그러네요. 아마 계정이 그런가 봐요. 네. 버스를 찾아야 되는데, 버스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버스. 네. 됐나요? 네. 도로 표지판도 고르라고 하네요. 아이고. 도로 표지판. 이제 넘어가도 되지 않나? 이거 왜 자꾸 나오지? 야트. 네.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논리적인 독서를 하게 할 때, 저 개인적으로 선호했던 방법은, 예를 들면 이게 1번 문단이고 이게 2번 문단이고 이게 3번 문단이라고 할 때 1과 2와 3의 논리 구조를 말할 때 여기 점 3개를 하면 어디 갔냐면 connect to a post가 있거든요. 1과 2를 할 때 예를 들면 1의 근거 하면 1의 근거로 2가 가는 걸 볼 수 있고, 2 같으면 얘를 connect to a post 하면 2의 예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 자체가 어떻게 논리가 구성되는지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게 수능 특강 같은 수업을 할 때도 글의 주제문이 어떻고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었고요. 굳이 교사가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한테 단락을 각자 적게 하고 연관관계를 학생들이 서로가 각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해서 이렇게, 네, 뭘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3을 통해서 1의 토픽 센텐스가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이거 학생들한테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면 여기 쉐어가 있거든요. 쉐어 나오면 어디 갔냐면 여기 있죠. 쉐어하면 이 QR코드를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가지 기능이 있으나 일단은 여기 카피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가 카피 되었기 때문에 이 링크를 복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